미 연준 FOMC 미팅 이후에 큰 폭으로 반등했던 미국의 대표 성장주 지수인 나스닥이 다시 2.5% 가까이 수준의 하락을 보이면서 미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 확대에서 빅스 변동성 지수는 다시 20 이상으로 크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증시의 변동성은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시도를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표적인 성장주들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애플, 엔비디아, AMD 등의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주식들이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12월 21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반면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면서 은행주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적인 은행주 ETF인 XLF를 보시면은 지금 1.7%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추가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장단기 금리차는 여전히 0.7, 0.8%포인트 수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은행주의 반등은 의구심이 있기는 합니다. 아마도 대출 증가율이 확대되는 모습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예대 마진이 하락하는 부분을 감안할 때 은행주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모습이 정당화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주가는 상승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일어날 현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논리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잘 해석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는 결국은 펀더멘털로 되돌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나스닥 전체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 그리고 가장 조정이 심했던 애플 그리고 반도체 대표적인 ETF, 속스 지수에 대한 펀더멘털을 들여다보고 이번 조정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시도해 보는 것이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잔존가치 모델상의 성장지수와 애플의 상승 여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해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지금은 1.4%죠. 그런데 앞으로 2.5%까지 올라갈 거다, 도달했다라는 가정을 해서 모델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스닥의 상승 여력은 16.9% 정도가 나오고요. 나스닥 100의 상승 여력은 21.7% 정도가 나옵니다. 또한 특히 반도체 ETF 가장 하락폭이 컸었죠. 그런데 지금 상승 여력이 65.9%로서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가장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인 애플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만 상승 여력이 17.3% 정도 나옵니다. 반면에 S&P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죠, 오늘. 그렇지만 S&P 500의 상승 여력은 크게 줄어들면서 3.8%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펀더멘털을 들여다봤었을 때 좀 시장의 예상치, 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이렇게 지금 주가의 상승 여력이 높은데도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향후 컨센서스, 이 실적에 대한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들 기업들의 영업 마진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야 되고 또 순이익 마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지만 지금의 하락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들여다보면 상대적인 경쟁력, 영업 마진율, 생산성 등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창출해 줄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금리 인상 우려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 확대 현상은 계속되기보다는 아마도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매파적인 변화 이후에 증시 흐름의 예측치의 변화를 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일어나는 구간에 저가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략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변동성이 미국 증시에 있기 때문에 저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서 전체적인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의 60% 비중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성장주 70%, 가치주 30%의 전략 적절하다,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의 성공투자였습니다.